그냥 도와준 거였어요. 자식이 힘들다 하니까 생활비 좀 보태준 건데 이제는 그것조차 국세청에서 들여다본다고요? 생활비 보냈다가 세금 내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가족끼리 돈 오간 게 뭐가 문제냐며 황당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세금 더 거둔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는다는 말까지 들리니까 이제는 진짜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자식 챙긴 게 왜 문제냐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뽑든 계좌이체를 하든 이렇게만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몇 년 뒤 갑자기 날아오는 통지서 한 장에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를 부탁해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라 살림이 비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무려 90조 원 가까운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걷어야 할 때 못 걷고 쓸 곳은 계속 있으니 결국 어디서 메꾸느냐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가장 손쉽게 세금 거둘 수 있는 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대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이제는 일반 가정까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샅샅이 조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심지어 그냥 자식한테 받은 돈도 이 돈 어디서 났냐? 고 묻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심각한 건요. 올해 5월부터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더 걷어내면 그중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요. 즉 국민이 세금을 더 내면 공무원이 돈을 더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이 원래 해야 할 일의 포상금이라뇨? 그 돈도 결국 국민 세금인데요. 정작 나라 살림은 정치인들이 펑크 내고 책임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들으시고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자녀에게 돈 보내준 분들, 또 자녀한테 생활비 받아본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그 자연스러움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족 간 금융 거래 내역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더 무서운 건 국세청이 일단 이건 증여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거래도 소급해서 보는데 기억도 안 나는 송금 내역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고해도 우리가 증명 못하면 결국 세금 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억울한 세금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돈을 주고받을 때 계좌 이체 메모를 꼭 남기세요. 생활비, 카드값 정산, 병원비, 교육비 같은 이유를 명확히 써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가능하다면 문자나 카톡 내용도 보관해두세요. 예를 들어 엄마 생활비 보냈어요. 아빠 병원비 입금했어요. 같은 짧은 말 한마디로도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돈이 오가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써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이런 준비를 안 해두면 몇 년 후 날아온 통지서 앞에서 기억도 안 나는데 억울하게 세금만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꿀팁.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자 안 받고 빌려줘도 괜찮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자를 받으면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혀서 최대 27.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은행이자 소득세는 15.4%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1년에 1,300만 원 이자 받으면 약 400만 원 세금입니다.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무이자 차용 원금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원금을 갚는 식으로 기록만 남겨도 국세청은 이건 증여가 아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이 방법을 잘 쓰면 무려 8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에게 각각 2억 1,700만 원씩 빌려주면 4억 3천만 원이죠. 여기에 사위나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각각 2억 1,700만 원씩 더해주면 총 8억 6천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차용증 쓰고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원금 갚는 기록 남기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냐? 그런데요. 지금은 정말 작은 거래 하나도 증여로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첫째, 명절이나 생일에 매년 20만 300만 원씩 송금한 경우 매년 반복되면 정기적인 증여로 오해받습니다. 둘째, 부모님께 신용카드를 드리고 사용금액을 자녀 계좌에서 결제한 경우 카드값 정산인데도 설명 못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셋째, 자녀가 집 살 돈 도와줬는데 신고 안 한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통지서 날아옵니다. 넷째, 자녀가 병원비나 학원비 대신 내준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돈 준 게 아니라 자녀가 대신 지출했어도 국세청은 이건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못하면 세금 냅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도운 거예요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가 당신의 억울한 세금 한 방에 막아줄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나중에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김에 지난 계좌 내역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